안녕하세요.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시간입니다. 진행의 김민경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평화 분위기가 다시금 찾아오면서 국제유가 그리고 금리가 하락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다만 오늘부터 본격적인 이 슈퍼 위크인 만큼 PC 물가지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금통위까지 여러 가지 이벤트가 있다 보니까 시장에는 여전히 경계감이 형성된 모습이었는데요. 코스피 오늘 오전장에는 다소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가다가 11시를 기점으로 확실히 방향을 상승 쪽으로 트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아쉽게도 고점 대비해선 상승분을 소폭 둔화시킨 채로 마감을 했습니다.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좀 우리가 원하는 로봇 관련된 무언가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주뿐만 아니라 주가지수 또한 상승분을 반납했다. 소폭 또 반납을 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아쉽습니다. 오늘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저점 815선까지 형성을 했는데 오후 들어서 좀 반등 흐름을 가져가려는 시도는 나왔죠. 하지만 이 에너지가 좀 약했던 건지 약보합권으로 마감을 했지만 그래도 차트상으로 봤을 땐 양봉으로 끝났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삼성 지분 관련주들이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이 삼성전자가 110조 원 주주 환원책을 발표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인해서 삼성물산, 삼성생명이 오늘장에서 강세 흐름을 가져갔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권 내에서는 파마리서치가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는 종목이었습니다.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는 리쥬란을 또 받기 위해서 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고 있고 뿐만 아니라 이 화장품까지도 잘 팔리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모멘텀으로 인해서 오늘장 7%의 급등 흐름을 가져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까지 살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의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시 50분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인데요. 코스피부터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위부터 5위 대에서 반도체 투톱머니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3%, SK하이닉스는 0.8% 빨간불 켠채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SK스퀘어, 삼성전기 그리고 현대차는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 체크해봐야겠죠. 1위부터 5위 대에서 알테오젠과 에코프로 두 종목만이 강세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알테오젠 1.4%, 에코프로는 1.2% 상승으로 거래가 되고 있고요. 반면에 에코프로 BM, 레인보우 로보틱스, 리노공업은 모두 다 파란불 켠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장에서 뜨거운 종목들 상승 상위 종목 확인해봐야겠죠. 코스피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는 종목 SKI테크놀로지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SK이노베이션의 흡수 합병 또 소식이 들려왔는데 다만 주가의 희비는 엇갈렸습니다. SKI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상한가 애프터마켓에서도 견조하게 유지하는 반면에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는 급락 중에 있는 상황이고요. 이외에 또 상승률 상위단을 보자면 전진건설로봇, SNT에너지, 한정기술 그리고 SK바이오팜이 또 이름을 올리고 있다라는 부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역시도 상승률 상위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내에서는 휴원스 글로벌이 가장 큰 폭으로 시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애프터마켓에서 두 자릿수 이상 급등 중에 있는 상황인데 휴원스와 휴원스랩이 이 합병을 철회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또 주가 애프터마켓에서 28% 넘는 상승을 기록하고 있다라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봤는데요. 애프터마켓은 저녁 8시까지 거래가 가능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이데일리 TV 보시면서 애프터마켓의 흐름까지도 짚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후 6시 내일의 승부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부터 슈퍼 위크가 시작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오늘 저녁에는 미국의 PC 물가 지표, 그리고 내일 새벽에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내일 금통위까지 열릴 예정입니다. 정말 바쁘게 또 우리가 계획을 그리고 시나리오를 짜봐야 될 것 같은데 내일 시장에서는 우리가 어떤 식으로 또 대응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시장 관련된 이야기 하나씩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할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할게요. 최영동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도 시장이 마감을 하고 우리가 이제는 또 내일장을 준비를 해야 되는 이 내일의 승부주 시간인데 일정이 굉장히 빼곡한 것 같습니다. 빡빡합니다. 이 물가 지표부터 시작을 해서 드디어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내일 새벽에 공개가 될 예정이고 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금통위까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내일장에 대해서 전략을 잘 세워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인사부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늘 여러분들과 함께 6시, 7시를 책임지고 있는 최영동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도 시황에 대한 이야기 한번 점검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종목에 대한 기법 이야기들과 더불어서 이제 어떠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지 이야기들을 오늘 또 1시간 또 알차게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재미있어요. 예. 그래도 7월 달 대비해서는 기대감 반, 우려감 반, 상당 부분 이제 횡보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오늘자에 대한 움직임들만 놓고 보더라도 아니면 이번 주의 움직임들만 놓고 보더라도 뭐 지수에 대한 변화름들은 그렇게 크게 없을 수는 있겠지만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이 폭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스펙트럼이 좀 넓어졌다라고 좀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빠르게 안정화를 좀 찾아가는 그러한 상황들이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빠르게 60일선을 양시장이 다 돌파가 되는 그러한 이제 흐름들이 과연 어떠한 모멘텀들과 이벤트를 가지고 나와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시황 한번 좀 체크하고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5줄 정도로 포커스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수에 대한 움직임들은 그렇게 크게 뭐 저는 의미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뭐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뭐 나스닥 뉴욕 증시를 대표하는 상승이 좀 나왔고요. 거기에 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게 뭐였죠, 여러분들? 갑작스럽게 러시아 언론을 통해서 미국과 이란의 전쟁과 관련된 스토리들이 갑자기 뭐 휴전, 종전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뜻하지 않게 종전 관련된 종목군들,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당히 좀 빠르게 진행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뭐 전형적인 뭐 순환매 관점, 모멘텀 플레이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 좀 두드러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다행스러운 부분들은 어찌됐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주주환원과 관련된 노이즈들을 상당 부분 좀 많이 벗겨내는 듯한 모습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좀 사이좋게 뭐 1, 2% 내외에 또 상승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고요. 더더군다나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삼성그룹주들, 뭐 삼성물산이라든지 삼성생명이라든지 이러한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시장 대비해서는 좀 아웃퍼폼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줬고요. 오늘 또 한동안 좀 쉬었었던 바이오 종목군들, 한미약품을 비롯한 뭐 신약과 관련된 이야기들,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 이제 투자 모멘텀들 나오면서 굉장히 좀 빠르게 반응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요. 여전히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시장을 아웃퍼폼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추세 자체가 꺾이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고, 다만 좀 한쪽에서는 좀 이런 종목군들이 움직였죠. 그죠?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상당 부분 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던 뭐 은행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이 빠르게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있어서 사실상 매크로의 뭐 여러 가지 뭐 약점과 장점을 갖고 있는 섹터군들이 막 두드러지게 갈렸다라는 개념보다는 전체 섹터에서 뭐 번호표를 받아가면서 좀 돌리는 듯한 느낌들이 좀 강하지 않았나. 그래서 전형적인 순환매 장세가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도 이제 가장 좀 두드러지게 움직였던 종목군들은 바로 원전주죠, 여러분들. 네, 원전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사우디 원자력 협정안 의회 제출을 했다라는 내용들하고 미국의 전력망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나라 기업들 그리고 한국 정부에게 뭐 상당 부분 뭐 10건 이상을 또 제안을 했다라는 내용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어제에 이어서 이제 원전주들 좀 강한 상승세가 좀 진행이 됐었고, 오후장 들어서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도 상당히 빠르게 좀 힘을 받는 듯한 모습들이었습니다. 변압기 관련된 종목군들,
그다음에 전선,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강한 상승세 진행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가는 전반적으로 좀 약세로 빠졌어요. 그죠? 아무래도 이제 미국과 이란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좀 약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정유주들은 좀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거기다가 또 안 좋은 내용들을 좀 얘기를 해드리게 되면 뭐 좋은 것 점과 나쁜 점이 있겠죠. SK이노베이션과 SKI 테크놀로지 또 분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그 부분들이 약간 좀 엇갈리는 그런 개별적인 모멘텀들이 발생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뭐 이번 주 내내 제가 항상 이 시황을 정리를 해드릴 때 항상 마지막 줄에는 변함이 없어요. 이 내용들이 아마 오늘까지는 여러분들에게 약간은 좀 이렇게 강조를 좀 해드려야 되는 멘트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여전히 내일입니다. 내일 새벽 시간 우리가 이제 눈을 딱 뜨게 되면 엔비디아 뭐 일찍 일어나시는 분들은 이제 어닝콜을 아마 들으실 거고 조금 나는 뭐 그냥 뭐 적절하게 뭐 아침을 맞이하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닝콜을 다 확인을 한 상태에서 보실 텐데 과연 이 엔비디아 어닝콜 자체가 글로벌 AI 산업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초미의 관심사고 대만도 마찬가지일 거고 중국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동시간대에 열리는 아시아 증시의 방향성을 결정을 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어닝콜을 통해 가지고 하반기 남아 있는 이 기간 동안 그리고 9월 달이 이제 시작이 되게 되면 제가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해드렸잖아요. 프리어닝. 그 부분들에 대한 가늠자 역할도 해줄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어닝콜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어닝콜이 그냥 뭐 순탄하게 넘어갔다 하더라도 여전히 이제 제 수능 미팅에서 이제 캐비넛 씨가 과연 이제 9월 달에 있을 FOMC를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 있는 잭슨 미팅 연설도 좀 남아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제 순차적으로 내일 목요일, 금요일까지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이벤트가 남았다는 거 잊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뭐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시장은 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뭐 지수가 가든 안 가든 항상 이벤트가 있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슈들을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트레이딩을 해줄 것이냐, 관리를 해줄 것이냐, 매매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 있어서 코스피 뭐 별다른 움직임들 없어요. 아마 일주일 내내 이 차트 보셨을 겁니다. 오늘도 제가 요거 캔들 하나 봤거든요, 여러분들. 근데 사실상 보면은 요게 코스피 그냥 눌림목이에요, 눌림목. 일정 수준 8월 달 초반에 이 정도의 회복을 보여준 이후에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 올린 이후에 그 다음에 조정 받았죠. 그리고 계속 눈치 보면서 여기서 순환매 도는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사실상 지수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별로 없어요. 종목별로 움직임들이 바뀌는 거고 섹터가 바뀌는 거고 업종이 바뀌는 정도에서 그냥 맞물러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과연 이제 우리가 바랄 수 있고 바라고 누구 하나가 뭐 빨리 넘었으면 좋겠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이 7,300선, 7,500선 뭐 타이트하게 얘기를 하게 되면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모멘텀들이 좀 나와줘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확실히 국내 지수를 이끌 수 있을 만한 포인트들이 나와야 되겠죠. 그 포인트들을 우리가 내일과 내일 모레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다 보니까 코스피도 별다른 방향성들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코스닥 차트를 볼 텐데요. 코스닥이라고 해서 다른 거 없어요. 제가 지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까지 이야기를 해드리는 건데 차트에 요 문구가 바뀐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3일 동안 이거 내내 보셨을 거예요. 코스닥 도죠, 은이 아니고. 코스피도 마찬가지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코스닥도 여전히 눌림목 구간으로 해석되는 수준에서의 움직임이다 라고 보는 거죠. 1차적인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던 상승이 이루어진 거고요. 800선을 넘어서면서. 하지만 60일선을 넘길 만한 모멘텀들을 찾지 못하고 다시 눌렸다가 그렇다고 해서 20일선을 밀 것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지지를 받으면서 과연 상방으로 갈 수 있을지 하방으로 갈 수 있을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여러분들. 차트가 이런 식으로 모였을 때 누가 봐도 올라갈 포인트긴 한데 이게 그냥 차트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닙니다. 이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지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모멘텀들이 있어야 되겠죠. 상방으로 이끄는 힘을 시장에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 힘이 이제 내일과 내일 모레 결정이 되겠죠. 그 부분들이 나오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60일선 강하게 돌파를 시키면서 강력한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하고 있는 구간이 바로 이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를 모으고 있는 구간에 들어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약간은 우리가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부분들, 기술적으로 해석을 해볼 때 스토캐스틱 자체가 조정을 받는 과정 속에서 직전 저점 대비해서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러면은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시장에 감동을 줬다. 오늘 현대차와는 다르게 시장에 감동을 준다. 그러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도 주주환원은 그동안에는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주가에 반영이 된 건지 시장에서 계속 해석이 엇갈리잖아요.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그나마 하방 경직성을 보여주는구나 정도로 해석이 되는 수준인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일 새벽에 엔비디아에 대한 AI 해석 자체가 긍정적으로 전환이 되고 메모리 가격 나쁘지 않아. 앞으로 더 수요는 늘어날 거고 공급은 제한될 거야 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 눌려있었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폭발적으로 올라가면서 60일선은 강하게 돌파를 시키지는 못하겠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강력한 포인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닥 역시도 마찬가지로 반도체 소부장주들 중심으로 기술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빠르게 60일선의 돌파에 대한 가능성들도 열어둘 수 있는 그러한 상황들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시황을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매크로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과정들이 순환매가 되니까 순환매가 되는 게 아니고 시장이 계속 눈치를 보잖아요. 그죠? 뭘 좀 이렇게 방향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방향성 자체가 모호하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주가를 밀리는 만한 환경은 아닌 거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순환매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순환매가 진행이 되는 건 어찌됐든 매크로다. 그리고 매크로에 대한 변화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순환매 장세에 대한 전환 흐름들이 또는 주도주들에 대한 본격적인 랠리가 좀 이어질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시황 체크하셔야 됩니다. 라는 거 강조해서 말씀드리니까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시황에 대해서 약간은 좀 힘이 되는 이야기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힘을 줘서 생각해 보셔야 될 내용들 말씀드렸으니까요. 오늘 시황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종목과 기법에 대한 이야기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우리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삼성그룹주들이 이 지분 가치가 부각이 되면서 이 삼성물산이라든지 생명이 또 상승 흐름을 가져갔고요. 또 여타 다른 화장품이라든지 바이오 금융주들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았습니다.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자면 시장 자체는 계속해서 방향성을 꾸준히 보여주기보다는 섹터별로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참 투자를 하기가 조금 더 모호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어떤 종목이 계속 가면 그 종목을 매수를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섹터별로 계속해서 요리조리 옮겨 다니면서 이날 이거 올랐네 그럼 내가 다음날 이거 들어가야지 하면 또 다른 쪽으로 자금이 옮겨가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그리고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시장을 볼 때 기준을 잡기가 어렵거든요. 특히나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오늘부터 내일 새벽에 눈 뜨면 엔비디아 실적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와 어떻게 해야 될지 참 이 방향을 잡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좀 기준을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일단은 뭐 다행스러운 거는 오늘 오후장 들어서 가지고 그래도 맞아요. 엔비디아 실적을 기다리면서 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기는 했어요. 그래서 뭐 제가 계속 우리 뭐 시장에서 보실 때 뭐 엔비디아 보셔야 됩니다. 뭐 잭슨홀 미팅 보셔야 됩니다라고 정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으셨을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또 긍정적인 부분들을 해석을 하고 늘 그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수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의 인과관계를 파악을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들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앞서서 우리 앵커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야 오늘 내가 이거 간다고 해가지고 오늘 샀는데 그 다음날 또 다른 쪽으로 가네? 그게 이제 순환매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근데 순환매가 여러분들 말이 순환매지 사실은 이 순환매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이게 틈틈이 쓰는 표현이기는 해요. 박자죠, 박자. 박자입니다. 이 박자. 이 박자를 못 맞추면 이 순환매만큼 어려운 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순환매가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말이기는 하지만 실전에서 매매를 하셔야 되는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는 참 이게 순간순간마다 결정 내리기가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흔히들
이 순환매와 같이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돌 때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얘기를 하냐? 네, 자, 여러분들 미리 선점해 두자 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죠. 이것도 사실은 요 순환매 시장이 진행이 됐었을 때 많이들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네, 이제 알박기를 하는 거죠. 소위 얘기하게 되면. 이 종목이 아직 안 돌았는데? 이 섹터가 아직 안 돌았는데? 그럼 순환매 관점에서 뭐 수급 빈집이 됐든 아니면 모멘텀이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것들이 나올 때, 진행이 될 때 미리미리 이제 선제적으로 이제 알박기를 해두는 거죠. 뭐 이런 표현이 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돌아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뭐 나는 뭐 선점할 수 있는 뭐 여력도 안 돼요, 여건도 안 돼요 라고 하시게 되면 사실상 이 종목이 오전장에 강하게 움직일 때 내가 바로바로 대응을 해줘야 되는 방법들도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은 한 2가지 정도? 제가 준비한 차트는 한 4-5개 정도가 되거든요. 거의 유사해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순환매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변함은 없어요. 어찌됐든 종목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직전에 고점들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는 매매들, 그 매매들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시장의 매크로와 더불어서 업종의 변화 흐름들, 그리고 종목 선택을 최종적으로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 종목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약간은 테크니컬, 기술적인 포인트들을 찾는 방법들을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여러분들. 변동성 지표. 요거 하고요. 눌림목 지점에서 과연 차트가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기술적인 지표들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그리고 최종적으로 저점과 반등 지점들을 파악을 하고 내가 이 종목을 매수를 할 건지 매도를 할 건지 결정을 짓는 방법들에 대한 예제들을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산 에너빌리티예요. 원전주들 우리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좋아하시죠? 엄청 좋아요, 원전주들. 그죠? 근데 원전주들의 이 상황들은 똑같았습니다. 시장하고 다른 게 없어요. 7월 달까지 지속적으로 하방으로 흘렀고요.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던 종목이죠. 그리고 7월 달에 저점이 만들어지면서 이 종목 역시도 퉁 올라왔습니다. 이 기술적 반등이죠. 이 구간은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다 기술적 반등이에요. 지수가 올라오는 만큼 내 종목도 올라온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이 구간에 대한 판단인 거잖아요. 갑작스럽게 원전이 무슨 얘기가 나왔죠? 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자, 웨스팅하우스 지분 이야기 나왔죠. 이게 모멘텀이에요, 여러분들. 주가가 여러분들 1차적으로 올라왔다 20일선 지지받고 올라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많은 분들이 차트 분석하면서 20일선 지지받았으니까 주가 올라옵니다. 외국인들 매수 들어오니까 주가 올라갑니다. 아니죠. 이게 먼저 나온 거죠,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그죠? 올릴 만한 명분이 나오니까 여기서 지지를 받았던 주가의 차트가 완성이 된 거고, 이 22선 지지를 받은 상태에서 웨스팅하우스가 정확하게 이 지점에서 나오니까 주가가 튀는 거고 오늘까지도 이어지는 거잖아요. 선후관계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차트 분석을 단독으로 쓰시면 안 된다. 차트 분석은 어디까지나 선행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지만 후행성에 가까운 기술적인 분석인 경우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어떠한 형태가 됐든 뭐 나는 뭐 차트 분석을 뭐 먼저 해가지고 차트 타이밍을 보고 매매할 거야 라고 하시는 분들도 무조건 차트가 만들어지는 이 기업의 히스토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다음에 뭐가 나올까에 대한 고민들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는 모멘텀을 가지고 플레이를 하는 플레이어인데 라고 하시는 분들도 차트 위치를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차트가 잘 만들어졌는데 라고 생각이 들면 내가 그동안에는 뭐 한 10%, 20% 배팅을 했던 종목을 20%, 30% 늘릴 수도 있어요. 왜냐? 차트가 이쁘게 만들어졌다라는 거는 어찌됐든 뭡니까? 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관심도가 확 집중이 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두산 에너빌리티도 거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포인트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이 종목이 이렇게 하락 추세가 돼요. 그죠? 저점 만들죠. 그죠? 그리고 올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21선 돌파가 됐던 지점이거든요. 그리고 주가 올려요. 60일선에 대한 지지 돌파가 안 되죠, 여러분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은 60일선 돌파 안 됩니다, 이거. 네, 거의 대부분의 종목 60일선 돌파되는 종목 거의 없어요. 왜? 지수가 60일선을 못 넘었으니까. 그죠? 그리고 주가가 다시 밀려요. 21선 지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어제자에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스토리들이 나와요. 그리고 주가 올렸죠? 근데 그 지점을 딱 봤더니 어때요, 여러분들? 과매도 영역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오늘 오전서부터 이 관련된 내용들이 여기에 플러스 알파가 붙은 게 뭐였죠? 트럼프 얘기가 나왔죠. 트럼프가 사우디 관련해서 원전 협력 한번 해보자. 그리고 거기에 우리나라까지 끌어들일게 라는 이야기들까지 싹 전달이 되다 보니까 대량거래랑 동반돼 버리잖아요. 그럼 이거 오전 장서부터 원전 관련 종목군들이 대부분의 종목군이 다 올라가잖아요. BHI, 두산에너빌리티, G2파워, 그죠? 한미글로벌, 한전 KPS, 한전산업, 한전까지 올라가는 그러한 모양새들을 딱 갖추게 되면 사실상 지수는 제한적인 모습들 속에서 강한 섹터들로 전환이 돼 버린다고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60일선 돌파가 딱 이루어진 거거든요. 굉장히 잘 만들어진 차트예요, 이거. 60일선 돌파가 되면서.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수 자체가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지 못했으니까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60일선 언더에서 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켰다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오후장 들어서 뭐 움직였죠? 전력망 관련된 종목군들 싹 다 움직였죠.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차트를 만들고 포인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차트가 만들어지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게 아니고 명분이 발생되면서 차트가 만들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종목들이에요. 상당히 재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전기술 똑같죠, 여러분들. 똑같아요. 그럼 어제 여러분들 원전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였어요. 웨스팅하우스 이야기가 나와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면은 웨스팅하우스하고 계약하는 계약 주체가 팀코리아죠. 이 팀코리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종목이 한전하고 한전기술입니다. 그럼 얘네들을 당연히 보고 계셔야 되겠죠. 얘네들도 마찬가지 올리죠, 이렇게. 똑같아요. 60일선 못 넘깁니다. 이렇게 5일선, 20일선 만들어졌던 상태에서 이때의 저점에 스토캐스틱 그리고 21선을 지지를 받는 어제자의 양복을 만들어줬던 스토캐스틱의 위치를 보게 되면 이게 이쪽에서에 대한 스토캐스틱 대비해서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섹터가 굉장히 강하게 진행이 된다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은 원전 관련 종목군에서 이런 종목군들은 오전장에 굉장히 강한 변동성들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은 종목들을 안 보셔도 돼요. 뭐 테마주 잡아가지고 내가 테마주 막 안 하셔도 돼요. 덩치가 큰 종목군들도 모멘텀과 포인트가 딱 만들어지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뛴다고요. 지금의 시장은. 근데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려가고 계신다고 하게 되면 모멘텀도 괜찮고 그죠? 섹터도 괜찮고 심지어 차트도 기술적인 지표기 우상향에 대한 모습들을 그려주고 있네? 라고 하게 되면 그냥 자연스럽게 툭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변동성 활용해서 수익 내고 그죠? 지수가 아무리 횡보가 된다 하더라도 시장의 대장 섹터, 순환매 관점에서의 종목들을 잡으실 수 있는 요령들이 생기시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러분들. 어렵게 느끼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만약에 지속적으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기대감들 그리고 지수가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런 애들은 또 생각했던 것보다 연속적인 상승 흐름들이 나와줄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높겠죠.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대우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거 없죠, 여러분들. 차트 다 똑같아요. 다른 거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가 제가 여기다가 대우건설이라고 써놓고요. 차트 잘 보세요. 자, 한전기술 지워볼게요. 한전기술 머릿속에서 한번 지워보시고 눈에서 한번 지워보십시오. 다른 게 없어요, 차트가. 두산에너지 똑같죠, 여러분들. 그럼 대우건설로 넘어갈게요.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해석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7월달 한 달 내내 지금 우하향에 대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돌파되죠. 돌파됩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올라갑니다. 60에서 못 넘겨요. 그리고 주가 다시 조정받아요. 5일선, 21선. 어제 뭡니까, 여러분들? 퉁! 원전과 관련된 이야기 나오면서 잠깐 원전? 우리 원전만 가가지고 그냥 탁! 설비만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원전 지으려면 누가 가야 됩니까? 건설사들 당연히 가야 되겠죠. 거기서 가장 기술력을 갖고 있는 대우건설. 어제 거래량 실리면서 올라왔죠. 스토캐스틱 볼까요? 자, 여기 졌죠. 여기 졌죠. 똑같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오늘 전체적으로 원전 관련된 섹터들이
동반해서 상승하는 과정 속에서 또 올라가잖아요. 대량 거래량 실리면서.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시장에 나와 있는 모멘텀을 섹터에 어떻게 연결시키느냐. 그리고 그 섹터에 들어가 있는 종목군들의 매수, 타이밍, 타점, 이거를 어떻게 판단 내릴 것이냐.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거를 여러분들 20에서 지지받았고 대량 거래량 발생됐습니다. 이런 종목들 올라가요.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납득이 되시겠어요? 저 같으면 납득 안 될 것 같거든요. 왜 올라가는데 이게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이유를 달고 가거든요. 그 이유들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뭐 대량 거래량 발생됐으니까 올라갑니다. 이동평소 모였으니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자, 가까운 예로 현대오토에버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이거 횡보됩니다. 오늘 현대차 인베스터데이에서 못해도 아틀라스에 대한 이야기들만 나와도 이거 올라갔었을 거예요. 근데 다 밀리잖아요. 5장 들어서. 7%, 8%씩 밀린다고요. 현대차도 심지어 마이너스 2%까지 밀렸어요. 지금 넥장에서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2시부터 현대차 인베스터데이 지금 봤거든요. 유튜브에서 라이브로. 아틀라스 이야기, 로봇 이야기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모멘텀으로 생각했던 내용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면서 계속 횡보했잖아요. 왜? 에너지 모았잖아요. 자, 말만 해라 이러면서. 근데 나와가지고 했던 얘기들 뭐 재무 이야기하고 있고 주주하는 얘기하고 있고 자동차 하이브리드 얘기하고 있고 거의 한 20분을 배터리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기대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주가가 확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차트 분석과 더불어서 차트를 만들어주는 이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이 이유를 대부분이 안 찾으려고 하세요. 왜? 귀찮으니까. 하지만 찾으셔야 됩니다. 찾으셔서 그 습관들이 계속 들으시고 그거에 대한 논리관계, 선후관계가 딱 정립이 되시잖아요. 그럼 내일 엔비디아 실적이 설령 안 좋게 나왔을 때 안 좋게 나오더라도 주가는 또 거꾸로 또 올라가는 경우들도 되게 많아요. 그죠?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7일 정도 빠졌었잖아요. 근데 기존에 과거의 실적들을 보게 되면 계속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실적 내고 밀리고 실적 내고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안 먹히잖아요, 시장에서. 엔비디아 실적 발표 지금 전 지구에 있는 투자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요. 근데 갑자기 엔비디아 정점 찍고 쭉 7일 동안 밀려요. 어제 올라왔습니다. 오늘 조금 살짝 올라왔어요, 또. 그러니까 시장은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인과관계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하시는 부분들을 훈련을 해두시게 되면 시장이 때려왔든 시장이 올라가든 여러분들 어떤 형태로든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투자자가 되실 수가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자, 삼양식품입니다. 삼양식품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구간에서는 조금 좀 부담스러운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리려고 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삼양식품을 좀 이렇게 헷갈려 하는 듯한 느낌을 저는 굉장히 좀 많이 받아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방어주 성격? 그 다음에 이게 이런 식으로 가죠. 그죠? 꽤 올라가죠. 이거를 그러면은 성장주로 봐야 되나? 이거죠. 실적 좋은 거는 뭐 두말할 나위 없고요. 누구나가 이거를 부정하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에 대한 상승 랠리가 굉장히 좀 빠른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이것들은 사실상 지금은 저는 제 기준으로는 매매를 잘 안 해요. 여기서 잘 안 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에게 화장품 종목군들 실적 발표하면서 거의 잘 안 봅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같은 맥락이에요. 주가는 어느 정도 투영이 됐다라고 보는 입장인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양식품이 계속적으로 우상에 대한 모습들을 보여준다고 하게 되면 삼양식품에 대한 평가 자체는 이게 방어주 성격이 아니고 성장주로서 다시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고 있는 부분들은 삼양식품이 되게 어려웠어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죠? 뭐 물론 7월달 한 달 동안 시장은 엄청나게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방어주 성격이 되게 크게 부각이 된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안 빠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8월달 들어서 가지고 7월달에 쉬었던, 그러니까 7월달 같은 경우 다른 종목군들은 가격 조정을 받고 주가의 하락 추세가 진행이 됐었는데 화장품주들을 비롯한 이러한 음식료 관련된 종목군들은 7월달 한 달 동안 박스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7월달 한 달 동안 내내
화장품주들을 새롭게 계속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잖아요. 시장 대비해서 분명히 아웃퍼폼 할 겁니다. 괜찮을 겁니다. 잘 지켜줄 겁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똑같죠? 근데 이 종목이 여기서부터 이제 탕 전환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8월달 시작하자마자 직전 고점에 대한 박스권에 대한 강한 돌파가 이루어지면서 시세 분출이 완전히 달라지죠. 그리고 1차적으로 올라갔다가 어떻습니까? 조정받는 과정에서 박스권의 상단을 이탈시키지 않아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올라갔던 부분들을 5일선하고 20일선 맞닿았고 뭐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라고 해서 올라간 것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저는 플러스 알파가 붙는 거는 금리라고 봐요. 금리 인상 부분.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 시중금리에 대한 상승 흐름들, 뭐 이런 것들이 좀 투영이 되면서 쉽게 얘기해서 시장의 참여자들이 약간 좀 바벨 전략을 쓴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는 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시장에 대한 평가가 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종목군들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고요. 이 안에서 눌림목을 맞고 그동안에 저항이었던 이 라인이 지지선으로서의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 이 부분들. 그리고 이 지점에서 기술적 지표들이 과매도형으로 들어왔던 이 포인트들을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면 되게 좋아요.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실전에서.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삼양식품은 약간은 좀 애매하고 좀 어려운 종목일 수도 있겠지만 시장이 이제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요. 60일선 강하게 돌파를 시키고 금리 영향력이 뚝 떨어지고요. 그리고 9월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삼성하고 SK 하이닉스 얘기 드릴 때 여러분들 어떤 얘기 드렸죠? 자, 여러분들 9월 달 초순 지나고 중순 되면 수출 데이터 10일 날, 20일 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1일 날, 21일 날 나온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 실적 추정치가 굉장히 정확해집니다. 그러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2분기 실적 피크아웃이죠. 이 오명이 요 시기가 되게 되면 시장에서 허물 벗겨나가듯이 싹 벗겨나갈 수 있어요. 그럼 삼성전자고 SK 하이닉스, 잠깐만 2분기, 3분기 실적도 괜찮은데? 라고 인식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포인트들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고 그 포인트가 해당될 때 이러한 차트들이 만들어지는 종목군들은 생각했던 것보다 시세 분출이 굉장히 강하게 나오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거는 실전에서 많이 쓰시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어도 우리 내일의 승부조 시간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리고 있잖아요, 사실. 실전에 입각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좀 공감을 좀 많이 하시고 좀 필요성을 좀 많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말씀 좀 드리고요. 뭐 제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이런 얘기들을 해드림과 동시에 좀 부족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 부족한 부분들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준비했던 자료집들이 있습니다. 차트의 정석이라는 이 자료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자료집은 저하고 함께 공부를 해나가는 공간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배포를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8월 달도 끝났고 9월 달에 한번 나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볼까? 또 엔비디아 실적 끝났고 잭슨홀도 나쁘지 않을 거고 FMC 정도만 잘 넘기면 그래도 또 한번 3분기 실적을 기대를 하면서 9월 달을 좀 맞이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현재 제가 뭐 짧게나마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래도 나름 설득력 이야기를 해드렸다, 공부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이쪽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우리 자료집 받을 수 있는 링크 아마 보실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일 이제 어닝콜이죠, 여러분들. 내일 어닝콜이기 때문에 오프닝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오프닝 방송 늘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는 온라인 방송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 온라인 방송 참여를 하실 수 있는 방법 역시도 밑에 나와 있는 M포털을 통해서 최용동 777 검색을 하시면은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자그마한 우리 커뮤니티가 있어요. 그 커뮤니티에서 또 온라인 방송도 들으시고 시황 얘기도 들으시고 업종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정보도 받아가시고
또 오늘 시장에서 우리가 좀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 섹터들 이야기들까지 다 준비했으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셔서 내일 온라인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순환매 장속에서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박자를 맞춰야 될지 실전에서 정말로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의 정석이라는 실전 매매 꿀팁들까지도 또 많이 전수를 해드렸는데요. 전문가님 많은 분들이 예제를 몇 종목 더 보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저희 방송에서 이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로 또 제시를 한 종목 내에서 최근에도 아웃퍼폼하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특히나 예. 화장품주 관련해서도 화장품주는 정말 죽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꾸준히 언급을 했었던 뭐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이런 종목들 많은데 몇 종목만 더 리뷰를 해보시죠. 예, 뭐 시간이 없어서 정말 핵심으로 몇 종목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코스메카 코리아입니다. 너무 좋아요, 코스메카 코리아. 뭐 미국 시장 쪽에서에 대한 움직임들, 뭐 공장도 잘 가동하고 있고요. 뭐 수출 데이터가 뭐 꺾일 것 같지는 않아요, 화장품들이. 근데 이제 수출 세대 대비해서 너무 좋다고 하니 주가가 먼저 갔느냐 안 갔느냐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거지. 사실은 업황을 깰 일은 그렇게 많지 않다, 흔치 않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에 와서 화장품들을 강조를 하는 거는 저는 별로 의미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이 코스메카 코리아도 여러분들 7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박스권 진행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어요. 그리고 8월 달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던 그 구간 대비해서는 70% 이상의 상승을 보여줬던 결과물들을 보여줬던 종목이고요. 마녀공장 역시도 이 마녀공장을 제가 이 퍼스트 클래스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를 통해서 말씀드리기 이전에 방송 전에 우리 앵커님하고 마녀공장 브랜드가 좀 괜찮나요? 라고 말씀을 물어봤어요. 저도 이제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성분들께서 이러한 화장품들을 많이 아실 거고 또 젊은 분들이 또 많이 아셔서 제가 물어봤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제가 이 종목을 잘 선택을 했구나라고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이 마녀공장의 이 마녀공장 이 브랜드 화장품들에 대한 수요가 괜찮긴 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신감 있게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그 이후에 대한 주가 탄력도는 20% 이상 짧은 구간 안에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섹터가 움직일 때 그 섹터에 있는 대부분의 종목군들은 같은 방향성을 보여준다. 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코스맥스 마찬가지죠. 똑같아요. 다른 거 없어요. 7월달 한 달 동안의 박스권입니다. 그리고 박스권이 돌파되는 이 시점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적과 관련된 기본 베이스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렸던 종목이고요. 그래서 아마 활주로 핵심주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앞절에 다 설명드렸던 기법들과 여러 가지 논리 구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도 참고해 주시고요. 다음 코너를 통해서 또 오늘의 또 숨어있는 히든 종목과 특징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또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에 대한 리뷰까지도 도와드렸는데요. 저희가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가님께서 어떤 종목을 또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로 들고 오셨을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바로 공개해 보도록 할까요? 앞에서 또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네, 빨리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앵커님이 눈치를 주세요. 시간 좀 얼마 안 남았다 이러면서 눈치를 주시는데 오늘도 빨리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의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유니테스트 차트 많이 보셨죠? 이거 한번 우리 다 가려볼까요? 다 가려볼게요. 가려보세요, 이거. 다른 게 없어요. 그죠? 쭉 하락 추세 진행됐습니다. 근데 최근에 8월 달 들어와서 올라갔죠? 지지 60에서 돌파 못 시키죠. 조정 나왔습니다. 어제 양봉 나왔죠. 오늘 굉장히 짧은 캔들로 마무리가 됐어요. 혼자 마무리가 됐을까요? 아니에요. 대부분의 소부장들이 다 이래요. 똑같죠, 여러분들. 많이 보셨죠. 그럼 우리가 기대를 하는 건 뭐죠? 여기에 대한 돌파 가능성들을 열어두는 거죠. 그죠? 그렇다고 되면 이 유닛 테스트에 대한 포지션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테스트 소켓입니다. 자, 그리고 HBM 검사 장비 공급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SK 하이닉스. 그래서 아마 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기사를 좀 보신 분들이 있으시겠죠? HBM 출하량에 있어서 또 1위를 또 삼성전자가 또 탈환을 했습니다. 주가에는 그렇게 크게 반영 안 해요. 어차피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 둘이서 으쌰으쌰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뭐 저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되면은 각각 그룹에 해당되는 또 연결고리가 있는 기업들은
순차적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좀 높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 유닛 테스트의 테스트 소켓과 관련된 실리콘 러버와 관련된 테스트 장비와 관련된 스토리들은 이 SK 하이닉스에 조금 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지금 자리 정도에서는 충분히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는 관점이고요. 또 하나 이 테스트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 더 중요한 거는 사실은 HBM4 장비, 검사 장비 관련된 스토리들은 이미 주가에 어느 정도 녹아 있기는 해요. 근데 여기에 이제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는 업황이 개선되는 속도인 거니까 뭐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유닛 테스트가 또 가지고 있는 장점은 있어요. 태양광과 친환경 에너지를 이루는 성장 축입니다. 사업부가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쪽으로 넘어가면 갈수록 신재생과 관련된 모멘텀들이 주가에 투영이 되고 반영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관심 있게 좀 지켜볼 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특징주 히든 종목입니다. 약간은 중소형 종목에 있어요. 하지만 9월달 들어서 코스닥 정책에 대한 부분들, 영업이익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을 우리가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닥권에서 오늘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상한가를 기록을 했던 이 부분들은 충분히 연속성을 가지고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특징주에 대한 이야기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죠, 여러분들. 예, 유료 문자 100원입니다.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시게 되면 또 우리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오실 수가 있으시고요. 또 커뮤니티 공간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자료집 꼭 신청하세요. 무료로 배포해드리니까 여러분들. 공짜잖아요. 공짜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내일 이제 엔비디아 어닝콜 되게 중요해요. 저도 이제 내일 이제 새벽같이 일어나서 어닝콜을 물론 잘 알아듣지 못하는 영어로 듣겠지만 또 항상 온라인은 여러분들 해석본이 많이 돌아다닙니다. 그 해석본을 잘 들으면서 또 요새는 또 실시간으로 번역 많이 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자료 다 취합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내일 이제 엔비디아 어닝콜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어닝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내 갖고 있는 종목이 갈 거냐 아니면 나 현금 막 많이 있는데 어떤 종목 살 거냐 그리고 또 나는 내 종목은 여기에 해당 안 되는데 이거 매도하고 이 종목을 갈아타야 되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들도 상당히 좀 많이 하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N포털 최영동 777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입장하실 수 있는 그 부분 여러분들이 아마 참고를 해주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쉽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N포털 777 검색을 하셔가지고 딱 들어서게 되면은 그냥 보시고 클릭만 하시면 돼요. 그럼 클릭하셔가지고 저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에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첫 번째로 자료집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내일 엔비디아 어닝콜 또 공부하실 수 있는 온라인 라이브 방송 진행을 할 테니까요. 다 우리 아침에 웃는 얼굴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내일장 퍼스트 클래스 특징주까지도 두 종목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좋은 말씀 너무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함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